생활 속 컴퓨터와 인터넷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컴퓨터 기본 사용법 익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필수적인 기본 조작 능력을 익히기 위한 사전학습 과정입니다. 컴퓨터 전원 조작부터 파일과 폴더의 개념, 인터넷 검색 및 구글 회원가입까지 실제 교육 참여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컴퓨터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란 본체, 입력장치, 출력장치를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본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을 자판 또는 키보드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마우스라고 합니다. 이 키보드와 마우스는 우리는 입력장치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보이고요. 오른쪽은 프린터가 보입니다. 이 모니터는 영상을 우리가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력장치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이 화면에 출력된 것을 인쇄할 수 있는 장치로 프린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제와 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응용 소프트웨어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그리고 한셀 등이 있고요. MS 오피스사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노트북인데요. 노트북은 본체가 보이지 않죠? 이 본체는 키보드 아래쪽에 하나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시작하고 종료하기. 우리가 왼쪽과 같은 커다란 딱딱하고 커다란 상자를 본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큰 버튼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오른쪽에 좀 확장을 해서 보시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제일 큰 버튼이 전원 버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서 전력을 공급을 해주면 부팅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부팅이 무엇일까요? 부팅은 컴퓨터 전원을 켠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모니터 화면이 다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 잠깐 기다리면 이런 파란색 화면이 보입니다. 이것을 바탕화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조그만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휴지통 아이콘도 있고 내 PC라는 아이콘 등등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시작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작 버튼을 눌러서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바로 실행을 하면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아이콘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 부분을 알림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스피커의 소리가 잘 나고 있는지, 인터넷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등을 알 수 있는 것을 알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바탕화면은 어떤가요? 이런 모습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윈도우 OS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영체제 OS가 무엇일까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로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프로그램들이 문제없이 실행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고 사용자의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라고 말합니다. 운영체제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그리고 왼쪽 하단 시작 버튼, 검은색 가로줄을 작업 표시줄, 오른쪽 하단을 알림 영역, 이 윈도우 10입니다. 윈도우 10의 기본 화면의 이미지는 이렇게 창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최근에는 윈도우 11 사용자가 증가했는데요. 윈도우 11 사용자는 기본 바탕화면이 파란색 꽃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시작 버튼이 왼쪽 하단에 없습니다. 거기서의 시작 버튼은 중간에 기본적으로 있고요. 경우에 따라 왼쪽 하단으로 이동되게 설정 가능합니다. 여기에 작업 표시줄은 윈도우 10은 검은색이었지만 윈 11은 이렇게 밝은 색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OS는 윈도우 10일까요? 윈도우 11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윈도우 10이든 윈도우 11이든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버튼 위치만 조금 다를 뿐 하는 일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는 일단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그리고 중간에 바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스크롤 버튼이라고 합니다. 가볍게 검지손가락을 왼쪽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중지손가락으로 오른쪽을 감싸세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아래쪽 부분을 살포시 얹어 놓으시고요. 휠을 사용을 하실 때는 검지손가락으로 가볍게 위아래 굴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 클릭을 연습을 해볼까요? 가볍게 검지손가락으로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왼쪽 클릭이 되는데요. 이 클릭의 역할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어느 경우에 클릭을 할까요? 보통 바탕화면을 예를 들면 바탕화면에 휴지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선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도 바탕화면에 휴지통을 한 번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자리에 사각형 이렇게 박스가 쳐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콘을 선택을 할 때는 한 번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따닥 더블 클릭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더블 클릭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바탕 화면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을 두 번 가볍게 따닥 해보세요. 그러면 휴지통 아이콘이 실행이 되면서 그 안쪽에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는 더블 클릭, 그래서 따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입니다. 어떤 경우에 오른쪽을 쓸까요? 우리가 바탕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한번 눌러보세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바탕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메뉴들이 나옵니다. 바탕화면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들어간다든지 개인 설정을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정렬을 하거나 아이콘의 크기를 크게 보거나 작게 보거나 등을 할 수 있는 메뉴를 실행을 할 때는 특정 아이콘이나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스크롤 버튼인데요. 검지손가락을 바퀴에 가볍게 대시고요. 아래쪽으로 굴려보세요. 굴려보셨나요? 이번에는 위쪽으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바퀴가 굴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크롤은 언제 할 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의 뉴스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럴 때 아래쪽 화면으로 내려서 기사를 볼 때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해주시면 화면의 이동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스크롤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버튼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실행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아이콘을 주로 클릭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열 때도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입니다. 어떤 특정 아이콘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아이콘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아이콘을 복사를 하거나 붙여넣거나 삭제를 하거나 등의 메뉴를 보여주는 메뉴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왼쪽 버튼은 고르고 시작할 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은 무언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물어본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보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키보드인데요. 키보드에는 여러 가지 키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영키라고 하는데요. 무언가 타이핑을 할 때 한글을 쓰거나 영문을 쓰고자 할 때는 한영키를 눌러서 키를 바꿔서 한글로 쓰고 있을 때는 한영키를 눌러서 영어로 쓰고 영어로 쓰다가 한글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한영키를 눌러서 한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엔터키입니다. 어떤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마우스 더블 클릭과 같이 그 아이콘이 실행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타이핑을 할 때 엔터를 누르면 줄바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줄바꿈을 하거나 어느 아이콘을 실행을 한다 라는 키가 엔터키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SC, escape의 약자로서 어떤 순간을 모면하다, 취소하다 라는 키인데요. 어떤 작업을 하다가 그 작업을 취소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ESC 키를 누르시면 현재 작업 중인 걸 취소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스페이스라는 키인데요. 백스페이스는 뒤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쓰다가 직전에 썼던 글을 지우고 싶어요. 그랬을 때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씩 누르시면 글자가 한 자씩 앞으로 가면서 지워지게 됩니다. 많이 쓰는 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가장 긴 키를 찾아보세요. 이것을 스페이스바라고 합니다. 이 스페이스바는 글씨를 입력을 할 때 사이뛰기의 역할을 하는 키입니다. 자주 쓰는 키니까 이 5개 정도는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 종료 방법입니다. 앞서 배웠던 전원 버튼을 눌러서 키는 것과 반면 끌 때도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컴퓨터의 수명이 얼마 못 갑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종료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바탕화면의 좌측 하단에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원 버튼, 설정, 아이콘 등등이 나오는데요. 이 전원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과 같은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서 시스템 종료가 제대로 된 종료 방법입니다. 시스템 종료를 누르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모니터와 본체 전원이 꺼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일단 첫 번째, 시작 버튼을 누른다. 그 다음으로 전원 버튼을 누른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종료를 누르시면 컴퓨터가 순차적으로 작업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료하면 안 돼요. 본체 전원을 꾹 누르거나 갑자기 콘센트를 뽑는다면 컴퓨터를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컴 타자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시작 버튼 옆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되어 있는데요. 작게 되어 있는 돋보기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눌러서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이 되셨으면 바로 오른쪽에 한컴 타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없으시면 한컴 타자 연습에 입력하시고요. 엔터를 쳐주세요. 엔터 하시면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한컴 타자라고 해서 www.hankomtaja.com 인 웹사이트가 보입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검지손가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링크가 되어 있는 건데요.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그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타자 연습을 하려고 해요. 타자 연습을 가만히 갖다 대시고요. 아래쪽에 메뉴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시고 수평으로 메뉴를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리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리 연습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기본 자리를 눌러볼게요. 어떻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냥 닫기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키보드에 손가락을 배치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한글 모음 어자에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중지손가락을 아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약지손가락을 이, 그리고 세미콜론이라고 부르는 이 기호 있는 부분을 새끼손가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손인데요. 왼손 검지손가락을 리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순서대로 중지손가락을 이응, 약지손가락을 니은, 새끼손가락을 니음에 올려주시고요. 위에 표시된 기호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손가락 모양을 보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틀립니다. 오른쪽에 세미콜론에 눌려 있네요. 그러면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한번 눌러주시면 지나갑니다. 그 다음은 니은자가 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왼손 약지손가락이 니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요. 왼손 약지로 니은을 입력을 해주세요. 리얼,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리면 만약에 틀리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음향 효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히 입력을 해주셔야지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연습을 해주시고요. 다른 자리 연습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좌측 상단에 타자 연습 돌아가기 눌러주세요. 이동하기 눌러주시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나오고요. 아래쪽에 자리 연습, 아까는 기본 자리 했고요. 왼손 윗자리를 눌러주세요. 마찬가지로 팝업 창을 한 번씩 읽어보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그냥 닫기를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쌍자음을 입력하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왼손에 새끼손가락을 위쪽으로 올려서 입력을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쌍비읍은요, 요 비읍의 위쪽에 있는 게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Shift 키와 함께 입력을 하셔야 돼요.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누르면서 비읍 눌러주시면 패스가 되겠습니다. 눌러주시자마자 바로 떼시고요. 디귿, 비읍. 이번에는 쌍지읒이네요. Shift 키를 누르자마자 지읒 누르시고 둘 다 떼주세요. 그리고 또 지읒. 또 쌍지읒은 Shift와 함께 지읒.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내 점수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점수 저장을 원하시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연습만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회원가입은 하지 않고요. 꾸준히 한 30분 정도씩 연습을 해주시면 컴퓨터를 다루시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타이핑 실력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2강에서는 생활 속 컴퓨터와 인터넷 두 번째 시간으로 파일과 폴더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